약간 좀 불안한 기분도 들어요. 뉴스를 그렇죠. 보면 뭐 경제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은 이렇게 오르니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.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렇죠.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. 지금 시장 고점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데, 안 따라붙어야 될지, 따라붙어야 될지, 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샀었잖아요. 그리고 금융투자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해서, 야, 이게 고점 경계감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또 시장 올라가니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들 거예요. 근데 오늘 이제 저희 국고초를 들으시면 이제 해답이 어느 정도 찾아질 텐데, 사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로켓 이야기 했잖아요. 근데 네.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맨이 아니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과하게 좀 측면을 하는 게 있어요. 약간 좀 자뻑을 하긴 했는데 일자리가 250만 개 정도 이제 급증을 했죠.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. 근데 그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. 3월 중순에 한 4,270건이었는데 지금 따져보면 2,550건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직장에 복귀했다. 그래서 지금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뭐 250만 개 급증했다고 해서 너무 화날 건 없다.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리하게 지금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. 물론 미국 시장이 뭐 오늘은 경기 지표를 좋았지만 이전에 보면 경기 지표가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 지표 안 좋고 실적 안 좋은 것들을 무시하고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죠. 그리고 먼 미래의 밸류를 땡겨드는 겁니다. 야, 3분기 때 좋아질 거야. 또 4분기 때 좋아질 거야.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. 유동성의 힘과 또 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 때문에 과하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지금은 한 업종이 뭐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순환매 흐름에 적정하게 대비를 하는데, 자, 우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괴롭잖아요. 네. 안 사자니 그렇고 또 사자니 또 물릴 것 같고 이런 우려감이 든다는 거죠. 그럼 이제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좀 강해지는지 또 앞으로 계속 강해질지 이런 움직임을 보자면 이제 주로 바로미터가 이제 외국인이 될 수가 있겠죠. 외국인들 한번 사게 되면 뭐 엄청 주야장천 사게 됩니다. 근데 외국인들이 반짝 샀어요. 그럼 외국인들이 왜 반짝 샀을까?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잖아요.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.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웬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서로 악수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려다가 좀 참고 이렇게 하네. 자, 그리고 또 유로존에서도 뭐 경기 부양책 강하게 쓰잖아요. 자, 그것 때문에 상대 통화가 강하다 보니 달러는 좀 약간 약세를 보입니다. 그러나 이 약세가 완전히 약세는 아니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약간 좀 눈을 돌려볼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약간 유턴을 하는 입장이에요. 야, 그럼 신흥국 한국 좋은데 무엇을 살까? 생각해 보면 역시 IT밖에 살 게 없다는 거죠. 네. 다른 쪽은 뭐 반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재료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믿을 건 그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 얘네들 사놓으면 실제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은 받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뭐 배당은 좀 배당 메리트는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하겠다. 삼성전자가 분명 2분기에는 안 좋을 거예요. 그 1분기에 5조 4천억 정도 됐는데 2분기에는 한 3% 정도 줄어든 한 3천억 정도 될 것이다. 근데 4분기 때는 얼마 정도 될까 보면 9조 한 3천억 정도 될 것이다. 그러면 뭐 20% 이상 뭐 실적이 좀 레벨업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매수했는데 네. 문제는 연기금은 계속 프로그램 차익 매수 쪽으로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도 하면서 좀 사거든요. 얘네들은 뭐 대형주 계속 샀었어요. 근데 금융투자는 그동안 수수방관했다는 이야기죠. 주로 지수 관련 ETF나 이런 쪽, 유가 관련 ETF, ETN 이런 쪽으로만 베팅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많이 안 들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탁 치고 올라가 버려요.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도 똑같이 느끼듯이 금융투자도 똑같이 느낄 거라는 얘기죠. 아, 영희 아빠, 순이 아빠만 돈 벌었다고 술 한잔 사네? 아, 나도 좀 하고 싶어. 이런 생각. 연기금도,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. 그동안에 많이 포지션을 구축 안 해놨는데 혹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. 근데 외국인들이 막 사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거죠.
지수 관련 추종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매수를 했고 대신 그게 프로그램발로 매수가 된 거예요. 한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할 때 그제였죠. 그제 주로 프로그램 매수였죠. 물론 이제 연기금은 프로그램 뭐 차익 쪽에 매매를 하는 것이고 금융투자는 그때 비차익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발로 매수를 했다. 그래서 약간 연기금이 어제는 좀 때렸거든요. 그래서 연기금한테 약간 좀 금융투자가 좀 당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금융투자가 한 4천억, 3천억 이렇게 매수를 하고 또 1조 정도로 매수를 했죠. 이게 다 프로그램발이라는 이야기죠. 그래서 금융투자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고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사실 삼성전자는 딱 한 번이었잖아요. 그제 한 번, 어제 조금 한 번. 이틀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뭐 분위기를 더 달구죠. 뭐 중장대 산업들 또 뭐 그동안 눌려있던 뭐 경기 민감주들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이 지속 상승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속 상승은 어려운데 지금 좀 단기적인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그 호재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.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타르에서 100척 수주했잖아요. LNG선을. 근데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. 이런 이야기 있죠. 우리가 배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해서 우리가 돈 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프랑스의 GTT사가 돈을 챙깁니다. 거의 성과의 5% 이상을 가져가거든요. 우리가 배 만들어서 5%, 7% 돈 벌면 그걸 대부분 프랑스에서 가져가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급반등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어요. 다만 이게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. 그러면 조선주들은 이제 비LNG선 쪽으로 그 시장이 한 60, 70%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실적이 좀 수주가 많이 늘어야만 실적 개선이 되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은 좀 어렵다. 그럼 이제 철강주들은 조선주들이 잭팍 터트리니 그럼 이제 우리도 좀 해볼까 하면서 후판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정유화학주인데 저하고 이제 처음 여기에서 국고추 진행할 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유가였잖아요. 국제유가. 네. 그래서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략을 잘 짜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마이너스 40달러까지 폭락을 할 때 그때 곡소리 날 때는 매수해야 된다. 작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. 그 말씀 드렸는데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돼야 됩니다. 그럼 이제 유가 관련 ETN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국제유가가 저는 애초 이제 30에서 40달러 봤는데 30달러까지 넘어서고 40달러 육박하고 있죠. 39.55달러니까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이 유가 관련해서는 차익 실현이 이제 분할로 병행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정유화학주들이 올라간 것, 특히 정유주들이 올라간 것은 막 엄청 한 우리나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45일 정도 걸리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유가가 급락했을 때 사뒀던 거에 지금 40달러에 육박하니 지급평가이익이 늘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.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.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은행주들도 사실은 예대 마진이나 또 기타 뭐 이 금리차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. 근데 최근에 그 금리가 마이너스 때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의 금리는 단기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무제한 양적 완화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타 정책에 의해서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러면 이 두 개 갭이 좀 줄어들겠죠.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면 은행은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. 실제로 뭐 해외에 있는 또 그다음 일본 은행들이 지금 힘들어진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은행들은 단기로 싼 이자로 조달을 해서 장기로 비싸게 좀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요. 근데 은행들이 이 악재를 벗어났다. 이번에 뭐 금리 인하했잖아요. 우리가 그 악재를 벗어났다. 이런 기대감이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조선철강, 정유은행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막 좋아서가 아니라 업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호재에 의해서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투입이 되면서 밀고 올라간 것이다. 그럼 이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 올라갈 때 분위기 좋을 때 매도해야지. 한 지난주였던가요?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.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보면 전 종목들이 5%에서 7% 이상은 기본적으로 빠져버립니다. 그러니까
이 종목들이 또 기회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러니 시장이 올라갈 때 좀 차익 실현을 병행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. 그래서 네. 너무 뭐 기대감만 갖지 마시고 순환매가 나오니 좀 그런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근 대형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고민이셨을 것 같은데요. 이런 흐름이 연속성이 있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. 앞서서 업종별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조선업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한국 경제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었던 섹터였는데 정말 오랜 시간 힘든 과정들을 겪었잖아요. 네. 진짜 모처럼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. 네. 이 호재를 발판으로 조금 본격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오. 저는 조금 전에 앵커님 그 표현이 너무 웃겨서 네. 오랜만에 이렇게 하시면서 네, 정말 오랜만에 그쵸? 나왔잖아요.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조선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저는 제2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저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업이 제2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조선업이 IMO 2020 황산화물 규제 때문에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황산화물을 기존에는 3.5% 정도에서 지금은 0.5%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. 야, 그러다 보니 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항함유물이 낮은 그런 경유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스크러버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새로운 LNG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한 척의 크루즈선하고 네. 자동차 100만 대하고 오염물질을 어떤 게 더 많이 내놓을까요? 왠지 이런 질문을 주셨으면 네. 한 척의 크루즈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, 찍어볼게요. 네, 이럴 줄 알고 두 개 다 똑같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척의 크루즈선이 내뿜는 게 엄청나게 오염물질이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바다가 파괴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에 이제 환경 규제를 많이 심하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사실 뭐 중고차를 타면 나중에 좀 한 몇 년 주기로 차를 교체하십니까? 네? 승용차. 글쎄요. 글쎄. 네, 이게 안 사람마다 바꿔봤습니다.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? 아니 근데 보통 한 이제 5년 정도 타고 그다음에 한 7년 정도 타면 이제 좀 성격이 좀 온화하신 분들은 고쳐서 쓰고 타는데 좀 성격 급한 데는 3년 돼도 가지 않나요? 그것처럼 이번에 IMO에서 규제를 하잖아요.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고쳐 쓰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. 배보다 배꼽이 더 커해서 새로운 차를 사듯이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냥 스크러버를 설치하다든지 저유압류를 사용한다든지 이 방법이 아니라 새롭게 LNG선을 교체하는 게 많이 늘어나죠. 이번에 카타르에서 100척이 들어온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단비를 맞았는데 LNG는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죠. 그 싣는 화물이 좀 위험하다 보니 앞에 LNG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흑백이라 좀 안 보이는데 LNG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LNG 수송선을 보면 이 화물창, LNG를 싣는 곳을 화물창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 화물창이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.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는 게 이제 모스 타입이고 이렇게 네모 사각으로 격자 모양으로 된 게 멤브레인 타입이에요. 근데 모스 타입은 안전성이 뛰어나요. 이 동그라미가 양쪽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안전성이 뛰어난다. 근데 이 멤브레인 타입에 대비해서 한 40% 이상은 화물을 덜 싣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당연히 이게 좋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요즘의 대세는 어떻게 되느냐? 요즘의 대세는 이 멤브레인 타입으로 간다는 거죠. 여기 보시면 화물창 내부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. 이런 쪽이. 네. 근데 여기는 멤브레인 타입은 공간이 없다는 거죠. 요즘에 안전성도 뛰어나고 또 공간의 효율성도 좀 높이는 멤브레인 타입이 대세가 됩니다. 근데 이 멤브레인 타입은 아쉽게도 프랑스 GTT사가 거의 로얄티를 한 5%를 가져가죠. 그리고 이게 한 90% 이상이에요, 시장이. 그래서 상당히 좀
우리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좀 로열티로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다. 조선업 황금기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. 다만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좀 줄여야 되며 그리고 경쟁자도 좀 따돌려야 되겠죠. 자, 지금 아까 제가 제주는 고민 없고 네. 또 돈은 왕사방이 챙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사실 그 한 17만 평방미터의 그 대형 LNG선을 한전 하게 되면 그 배값이 2천억 정도 돼요. 근데 2천억 정도 중에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5%에서 7%입니다. 근데 이 5%, 7%인데 실제로 로얄티로 나가는 게 거의 5% 이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100척 건조하면 한 1조 원 정도는 로열티로 나가버리는 거죠. 작년에 51척 건조했으니까 한 5,100억 정도 나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에 카타르발 수주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수주로 이어지지 않아요. 작년 한 2018년도부터 계속 LNG선은 많이 수주를 하거든요. 근데 조선주들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뭐 100척까지 수주를 하니 야 이제 그 기대감에 뭐 실적 좋아질 거야 하면서 올라갔던 거죠.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조선업황은 분명히 제2의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. 과거 같은 유형을 되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아성에 도전하는 정도의 실적은 나올 것이다. 그러면 조선주주는 좋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 경쟁사들을 좀 따돌려야 돼요. 근데 경쟁사라고 하면 일본이나 뭐 중국 이 정도가 있는데 네. 사실 뭐 일본 같은 사람들은 일본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잖아요. 그래서 자기 가업을 뭐 2대, 3대까지 물려주는 거 많은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조선업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일본이라는 나라가 안전성을 추구하잖아요. 근데 안전성을 추구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 모수 타입을 고집했고 한 번 고집하면 끝까지 고집하는 또 고집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조선업에서 좀 약간 쇠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반면에 중국은 어때요? 카피 왕이잖아요. 잘 베끼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경쟁력을 가지니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멤브레인 쪽으로 가속화를 시킵니다. 그래서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뭐 원천 기술은 없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어렵죠. 그래서 작년 또 그리고 재작년 때 LNG선 수주해서 뭐 폐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야 우리 프랑스에 지금 한 9척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없네 그래 한국 좀 도와줘봐 전화했는데 우리는 또 냉정히 또 거절을 했죠. 그래서 격차는 있다.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한국형 화물창을 빨리 개발을 해서 로열티를 주는 것을 하지 말자. 근데 2014년도에 한국가스공사나 뭐 조선소 3사가 진행을 해서 개발은 했어요. 개발은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개발은 했지만 사실은 이 내재를 건조를 했거든요. 근데 두 대는 운행을 못 해요. 왜냐하면 이 LNG가 마이너스 163도에서 진행을 하잖아요. 근데 163도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슬이 맺혀. 그래서 두 선은 폐기하고 이제 두 선은 또 뭐 운항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만 한국형 화물창만 개발한다면 훨씬 좋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뭐 황금기가 올 것이다. 근데 중요한 요체는 한국형 화물창이 개발이 돼야 된다. 그 전까지는 우리 조선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역시 BLNG선 쪽으로 한 60, 70%가 BLNG선이니까 뭐 심지어는 80%까지도 나오죠. 그래서 그 전까지는 BLNG선의 수주를 증가를 해서 실적을 개선해야 된다. 정리해 보면 네.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은 듯한데 사실은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면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물 만났을 때 좀 한꺼번에 팔기는 어렵다면 분할로 좀 차익 실현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선업 제2의 황금기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. 하지만 뭐 경쟁자의 부분이라든지 로열티가 빠져나가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요소가 많은데요. BLNG선 수주 증가로 이 실적 개선이 확인돼야 본격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.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조선업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이랑 중국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전히 양 국가는 서로를 향해 으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번에는 이 여객기 취항 금지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됐습니다. 양국의 관계 좀 어떻게 보세요?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은. 그러나
앞으로 언제든지 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. 뭐 이번에 랍스타 관세 좀 제대로 물어라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아니면 EU 쪽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,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무역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또 단초로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.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가 다시 이제 또 공중전으로 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 기존에 너희에서 온 사람들만 입국 금지를 했지 항공사는 금지를 했지 않냐. 그러니 이번에 빗장을 풀어. 미국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, 아니 우리는 한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 1사1루선 정책은 계속 고수할 거야. 그럼 너희 오지 마. 이렇게 트럼프가 한 거죠. 그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막 맞불을 놓을 것 같죠. 지난번에 뭐 화해 규제하고 하니까 뭐 어떤 규제를 하려고 많이 했었지만 결국 시진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.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1사1루선 정책은 진행을 하면서 약간 좀 다른 외국 국정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어둘게,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그런 제스처를 폈거든요. 자, 그럼 미중 간의 관계는 당분간은 문제가 크게 비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플로이드 사태도 있잖아요, 미국이. 그래서 정신이 아직은 없습니다.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천천히 이제 발동을 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뭐 경제나 외교 안보 이쪽에 대중국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도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거든요. 이 부분이 통과가 되고 또 트럼프가 미국 내에 안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게 할 텐데, 그래도 그 강도는 예전보다는 좀 더 적다. 여기 보시면 뭐 중국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상장 기업들 약 60일 내에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나, 또 좀 스파이 노릇하는 중국 유학생 우리가 쫓아낼 거야.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뭐 크게 우려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걸 거예요. 아마 재선에 유리한 고지만 마련해 주라. 그러면 굳이 때릴 필요 없다, 이런 입장인데, 농산물을 좀 자꾸 사서 자기 표밭에서 뭔가 유리한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, 그렇게 농산물을 안 사고 꼴랑 해봐야 뭐 한 350억 달러 정도밖에 사질 않죠. 그래서 만약에 농산물이나 기타 제품 안 사게 되면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때릴 수 있고,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은 뭐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홍콩 송환법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은 어쩔 수 없이 달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거지만, 나머지에서 보면 너무 강력하게 하지 않는다.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간의 이 격화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만 미국이 안정이 되고 또 법이 통과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장에 올라갈 때 내가 혹시 물려있던 종목을 잘 정리를 하고 어떻게 이제 잘 짜야 되는가,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주도주는 바통 터치가 진행이 된다. 그리고 기존의 뭐 굴뚝주나 또 중장대 산업이나 아니면 뭐 대형주들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분할로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고, 그동안 순환매 흐름이 나왔거든요. 이제는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료제들 보면 동아약품이나 또 뭐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, 테마 쪽은 아마도 수소차 쪽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7월 3일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되거든요. 그때 수소차가 눌려있던 그런 투심이 한번 폭발할 수 있고, 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,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도 좀 잘 눈여겨보고, 실적 시즌이 돌아오니까 실적 시즌이 잘 보자. 예를 들어서요, 코로나 치료제 보면 이제 뭐 렘데시비르도 있고, 그런데 그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.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. 그게 바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 WHO에서 지난 22일 날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임상하지 마 했는데, 갑자기 25일 날 입장을 바꿔서 진행을 했거든요. 그 이유가 지금 WHO에서 랜시셋에서 영국 업체죠. 랜시셋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더니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하면 심장병도 나올 수 있어. 또 부정맥도 될 수 있어.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, 실제로 랜시셋에 했던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서지스피어라는 미국 업체예요. 근데 서지스피어라는 미국 업체가 직원이 6명밖에 안 돼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통계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라
일반 행정이나 뭐 이렇게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. 그 사람 6명이서 전 세계 1200개 병원을 다 커버를 한다. 근데 실제로 그런 쪽에 오류가 났던 거죠. 이를테면 뭐 호주에서 4월 2일 날 뭐 코로나 확진자가 76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존스 홉킨스에서는 67명밖에 되지 않았다. 그래서 한 3월 15일 정도 되면 야 지금 저 346명 정도 이게 나왔는데 실제로 뭐 터키에서 보면 뭐 1명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다.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은 이 좀 임상은 재개를 하고 다음번에 좀 우리가 7월 중순경에 이것을 발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 쪽으로 많이 지금 또 백신 쪽으로 많이 시장이 좀 관심을 갖죠.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백악관 주치의죠. 컬리 주치의가 나와서 야 우리 대통령 해봤더니 뭐 부정맥도 발생 안 하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막 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 지금 브라질 너희 어렵지 그러니 200만 분 할 수 있는 거 처방해 줄게 하고 또 터키에서는 우리는 곧 죽어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최근에 대웅제약이나 뭐 동아약품 보면은 동아제약 보면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죠. 자, 그런 움직임 따라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도 한번 시장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뭐 우리가 뭐 바이오줄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도니 또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